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영상 촬영 진행하고 있는데, 오르비텍이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고가 일단 들어가 버려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경고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경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경고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더라, 우리가 예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공시가 나왔었죠. 정정 공시도 여러 번 떴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오늘은 토요일 날은 경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내일은 공시, 이 부분들에서 시장의 폭탄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르비텍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경고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즉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대응을 할 만한 또 가격이 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영상 등자 및 시비 세력들에 대해서 폭탄 물량이 있는지에 대한 영상들 보시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서 보면은, 제가 영상을 먼저 어제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앞에 내용이 설명이 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가 먹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투자 경고를 피하게 되면은, 보통 경고가 상정되는 그 날에 투자 경고를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간 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예시까지 들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르비텍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자, 그러면은 13,000 지금 650원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오른 거죠. 그러면 오후장에 보면 되겠죠. 이 구간대에 다시 내려오는지. 이거가 올라가서 그냥 바로 경고에 처박힌다라는 건 세력들이 그만큼 핸들링을 많이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경고가 만약에 어제 안 들어가고 이 13,560원이라는 가격을 깨지 않는, 그러니까 돌파가 안 나온 상태로 종가로 마감했으면 보통은 시간 외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가 관리를 못 해주고 나서 일단 13,700원으로 끝나면서 이제 경고가 들어가 버렸어요. 경고가 들어가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데 제한이 좀 많이 걸립니다. 물론 이제 증거금이라는 부분들도 막히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신용 이런 것도 쓸 수 없고, 이걸 쓸 수 없는 것도 세력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세력들도 레버리지를 쓰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잘 안 걸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우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핸들링이 엄청났는데, 이건 좀 아쉬운 면이라고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먼저 간단하게 경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투자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위에고, 이제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를 봐야겠죠.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경고가 됐을 경우에는 보통은. 그리고 보통의 저점 형성은 4일에서 5일 정도 후에 반등이 나오고, 투자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에 이제 날짜가 있어요. 자, 보시면 아래쪽으로 한번 넘겨서 보면은 해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해가지고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특정일 판단 다음 상황까지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해제가 된다라고 됐죠. 그러니까 상승을 많이 안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뺄게요. 그리고 투자 경고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4월 3일이며 그 전날 15일 전날은 각각 3월 27일, 3월 13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씩 판단이 안 되면 하루씩 수년하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보는 거고, 일단은 4월 3일까지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니까 4월 3일까지는 일단 경고 딱지를 붙어 있다. 그러면 경고 딱지가 붙어 있을 때 보통의 저점 형성은 4, 5일 동안 좀 밀렸다가 특정 해제 판단일까지, 4월 10일까지잖아요. 보통은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주가로. 이런 확률이 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보통 3, 4일 정도 빠지면 매수에 참여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나오는 종목도 많습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면서 한번 볼 건데, 먼저 보면은 투자 경고를 2번이나 받았던 종목이 있었어요. 작년에 원익홀딩스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투자 경고를 2번이나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원익홀딩스 경고만 한번 검색해서 보면은 11월 12일 날 한번 경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9월 11일 날 경고를 받았죠. 9월 11일, 11월 12일인데, 자, 차트로 와서 넘어와서 보면 작년에 이제 올라오던 시절에 이제 9월 달 이 구간에서 경고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저점 형성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급등까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 11월 12일이었죠. 11월 12일 날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사실 경고가 책정될 땐 진짜 몇백 원 차이 안 나게 책정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당일에서도 거래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고가 먹고 하나, 둘, 셋, 넷, 4일 정도가 지금 빠지면서 밀려 내려왔죠. 밀려 내려왔는데 이때는 두 번째 상승이라서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상승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옛날 차트 가지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 보시면 최근에 경고를 먹었던 종목들을 좀 보면 더 알겠죠. 홍어전자 지금 ETF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이 아래쪽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경고를 먹었습니다. 경고를 언제 먹었죠? 홍어전자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해서 나온 게 3월 13일 날 지금 경고가 먹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 여기서 3월 13일 날로 한번 돌아서 보면 10일, 12, 여기가 13이죠. 이 13일에 지금 경고를 여기서 먹었는데 이 먹은 게 또 몇백 원 차이를 먹은 거잖아요.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종가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빠지고 나서 강한 양봉을 뜨면서 거의 또 20% 가량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성호전자도 방송 남겨드리면서 영상 추천드린 거고, 그리고 또 있어요. 대한광통신이라고 최근에 같은 테마죠. 이쪽이랑.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종목 공시를 보시면 3월 12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3월 12일 날 기준에 여기서 지정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보면, 왜 다음 날이냐면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경고 지정 같은 경우는 요즘에 NXT 시장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3시 반에 종가 마감으로 보지만 보통 나오는 건 8시에 나옵니다. 저녁에. 그래서 12일 날 되고 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확률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또 거래를 하는 분도 계시다. 근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사실 얼마 안 빠진 거죠. 아까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 빠졌다 올라올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대응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투자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더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는 한 번 있었죠. 이번에 현대모백스랑 휘림로봇이 그랬었는데 정지가 돼버리면 보통 끝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시가 갭상승을 들고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도 경고까지 먹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을 보인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기대도 해볼 수 있잖아요. 기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려면 이제 유지선이 유지가 돼야 된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5일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늘 키움증권이 서버 점검이라고 제 차트를 키움증권에서 못 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경고가 먹고 나서도 주가가 하락폭이 얇고 버티더라. 지금 대한광통신도 잘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점이나 드리면서 제가 영상도 남겨드린 거고,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60% 이상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공지가 때려지고 급락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오르비텍도 그런 식으로 움직여가면 좋겠죠. 원전이 워낙에 세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같이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경고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증자 12 세력 같은 경우는 내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가격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까 봐야 되겠죠. 좀 전에 정말 잘 갔던 현대모백스도 5일선 정도까지 밀려가지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11,000원 선 정도 수준이나 그 살짝 깨는 정도까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내일 제가 영상 남겨드릴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기술에서 미래에셋 증권이 37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매수를 한 게 있죠. 그게 단가가 18,850원 정도가 되는 가격대가 있는데 지금 오르비트도 똑같은 물량을 지금 갖고 있는 이 가격대에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은 내일 제가 한번 파헤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분차트로 놓고 보면은 흐름은 엄청나게 강했으니까 또 종가까지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 주 흐름에서 일단은 12,500원 정도 구간을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 넥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트레일링 스탑을 가지고 대응을 하거든요. 어떤 식이냐?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건 상승할 때 급락이 떨어졌을 때 내가 수익을 못 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대응하는 가격대들, 수익 실현을 할 만한 가격대를 계속 올려가면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급등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데 급등주 관리하는 거는 단기 5일선 이동평균선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부분이 이렇게 살짝 빠지고 올라온 폭이 없으니까 이거 대응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나 휘림로봇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밀릴 때 좀 전에 보셨듯이 엄청나게 이렇게 급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급등주 5일선에 대응하는 건 바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급등주 5일선 대응하는 방법, 트레이링 스탑과 유지선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또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오르비텍으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12,000원대가 지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12,500원이 깨지면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지금 가장 강한 경고 이후에 강한 흐름이니까 단기 이평선이라든지 유지선은 지켜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원희골딩스처럼 급하게 빠지진 않을까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들도 퍼센티지는 사실 뭐 10% 20% 짧게 봤을 때는 이 폭도 크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월요일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잡아야 되거나 혹은 고가를 높이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방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한 걸 어떻게 써먹냐라는 건 일반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특별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 김치맛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김치가 맛있네, 맛없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김치 맛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랑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고에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알아뒀으니까 이러지 않다라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일단 12,000원 정도나 12,000원 초반대 추세를 일단 관찰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도 내일 좀 더 보태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르비텍도 이번에 상승 구간에서 유지선을 돌파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드렸듯이 매도할 때도 제가 타점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역전 밴드 매매 기법, 전세 역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역전 밴드 매매 기법이 어떻게 쓰는 거고 이 오르베텍과 같이 우리기술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대응을 하는지 기법 한번 알려드릴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급등주로 5일선을 대응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의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약속드렸던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 5일선은 무쓸모고 여러분들 전세 역전은 왜 트레일링 스탑을 쓰고 그리고 유지선을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 거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 들어보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트레일링 스탑은 올라갈 때 가격대를 높여가면서 지지를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자리를 스탑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지선하고 보통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 이동평균선을 따라가서 가가지고 이 깨질 때 파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휴림로봇 같이 올라갔던 종목, 급등하는 종목이 유지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거기 깰 때까지 어떻게 돼요? 로스가 너무 많이 난다. 수익이
50% 수익 났는데 급하게 올라간 거라서 빠질 때 50%가 다시 빠져버리면은 나는 이거 신기루 같은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5일선이 무쓸모라는 이유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휴림로봇 같이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5일선 대응을 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급락이 떨어졌네. 이렇게 되면 5일선으로 한번 볼게요. 5일선만 제가 넣어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5일선 가격은 지금 여기에요. 근데 이걸 깨졌을 때 팔 수 있냐라는 거죠. 왜 팔 수 없고 5일선이 왜 안 되냐면 5일 여러분들 아시죠? 5일 동안 종가를 평균 내가지고 그걸 점으로 이어가지고 선을 낸 건데, 오늘 만약 등락폭이 지금 이렇게 본다면 고가가 23%나 올랐다가 종가가 거의 하한가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등락폭이 얼마가 돼요? 60%가 되죠. 그러면 장중에 이게 오늘 종가가 계속 위에 올라갔을 때는 양봉이었을 거고 아래쪽이 떨어지면서 음봉이 돼서 바뀌었을 건데, 이 60%가 가격이 하루에 변할 때 5일선이 얼마나 변동이 생기냐 이거죠. 60%라면 이 마지막 값이 변하는 거니까 60%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5로 나눠주면 12%가 장중에 이동평균선이 12%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질 때는 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 변해버린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5일선 대응이 그래서 불가능하고, 여기다 급락이 떨어졌을 때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이 뭐예요? 더 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거나 조금 조정을 오는 걸 내가 참아보는 게 기회비용인데, 그게 워낙에 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정해놓고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올라왔을 때 이 가격이 깨지면 밀릴 수 있어라는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몇 일 이평선을 보는 게 좋냐? 최소한 10일 이상을 봐야 된다. 추세를 보려면은. 그리고 트레일링 스탑을 여러분들 설정해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키움증권 0624 화면에 보시면 이게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설명서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하시는 것도 편하겠죠. 그래서 유지선을 계속 가져가는 식으로 본다면은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추세로 먹는 건 알겠어.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너무 급하게 떨어질 때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이 무언가, 이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결과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흔들림은 버티면서도 안전 마진을 확보한다. 그래서 위에 가격, 이 가격은 횡보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추세를 내가 끝까지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물량 정도는 유지선을 대응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휴림 로봇이든 뭐 최근에 원전주들 올라가니까 급등주들 트레일링 스탑 가격들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타점이라는 이런 부분도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셔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대응을 하고, 나는 그래도 이거 좀 일부 정도만 챙겨놓고 아래쪽에 유지선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보겠다. 이 비율을 조절하시면서 자기 성향에 맞게, 내가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유지선의 비중을 좀 많이 관리를 하는 거고, 내가 좀 수비적이고 안정형으로 툭 한다 그러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번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